이번 주 토픽 리뷰는 Ives Guided PCI It is Inevitable이라는 주제로 이용준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용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터벤션 파트 이용주입니다. 그래서 금일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Ives Guided PCI이고요. 그 서브 주제는 이제 It is Inevitable이라고 정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영어사 찾아보면은 일어날 것이 확실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제 현실이란 뜻이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인터벤션 하면서 많이 느끼는 점이고, 인터벤션 주니어로서 이제 보통은 이제 특히 저희 파트 말고 다른 파트 교수님도 환자들 NGO 찍고, 저희가 이제 PCI 필요하면은 노티 드리고, 필요하면 PCI 하겠다, 그리고 아이브스를 보겠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에비던스로 그런 뭐 말씀을 드리고 노티를 드리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이제 펠로우 선생님도 이제 계속 인터벤션 파트 보면서 아이브스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어떤 이유에서 저희가 보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아이부스를 준비하는 장면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아마 이제 설명하는 한 장면에서 좀 3분 정도 걸리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 느끼는 거는, 저도 1년차 때, 펠로우 1년차 때만 해도 사실 이제 아이부스 조립을 잘 못했는데, 요즘 선생님들 오시면은 저희가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굉장히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에이셉틱한 이제 비닐을 준비하고, 그쪽 안으로 이제 기부를 넣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카테터를 플러싱하기 위해서 시린지에 셀라인을 채우고, 그리고 이렇게 셀라인으로 이제 카테터로 플러싱을 하고, 에어를 다 빼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영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동영상만 봐도 지금 3분 30초인데, 지금 이제 선생님들, 펠로 선생님 오시면은 거의 1분, 2분 안에 조립이 완료될 정도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능숙해지시고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혈관 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프로시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인터벤셔니스트를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그래서 아이브스 같은 인트라베스컬 이미징을 어떨 때 사용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고, 보통 이제 스탠트 후에 그 프로시저 리절트를 옵티마이제이션하게 사용한다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아예 프로시저 플랜을, 스트래티지를 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경우가 그 다음이었고, 이제 레프트 메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에서 인트라베스컬 이미징의 효용성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데 좀 주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에, 비용이 가장 첫 번째였고요. 프로시저라 이제 좀 복잡성과 이제 길어지는 점, 그리고 이제 보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당신은 그럼 진짜로 이러한 인트라베스큘러 이미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 해서, 약 50%에서 나는 확실하게 에비던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8%였고, 적어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42%. 합치면은 90%의 이제 인터벤션 리스트에서 확실히 아이브스가 쓰는 인트라베스큘러 이미징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 보면은, 보통은 이제 저희가 스탠트 후에 스탠트의 리절트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가이드는 원래 2B였는데요. 이제 2A까지 변화했고, 이것이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이고, 이제 아메리칸 작년 가이드라인에서 2A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스탠팅 리절트를 옵티마이제이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실제로도 리커멘드를 하고 있고, 많은 이제 그 컨센서스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도 실제로 아이브의 사용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면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아이브스 가이드 PCI가 어떤 환자들에게서 처음에 이제 사용이 됐는지 그런 에비던스를 말씀드릴 거고, 그런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어떻게 모든 환자들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프로시저럴 리절트나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의 쇼텀 팔로우 외에도 혹시 롱텀 팔로우는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그러면 아이브스의 그런 베네핏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아이브스가 도움을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들이 좀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컴플렉스 레전에서 아이브스 가이드 PCI의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주제는 이제 에비오처에서 보고가 되었고요. 약 280명의 컴플렉스 레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터벤션 바로 직후에 포스트 인터벤션 미니멀룸의 달들 비교를 했을 때 아이브스 가이드 PCI에서 수페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팔로우업 했을 때 이제 베이스에서도 숫자적으로는 뉴머리컬하게는 17과 23%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보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이브스 가이드 PCI의 효용성을 보여준 것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퍼블리시했던 아이브스 XPL 트라이얼이었고요. 약 1,400명의 환자의 롱 코로나리 레전에서 아이브스 가이드 PCI와 엔지오 가이드 PCI를 비교를 하였고요. 12개월에 이제 메이스를 비교했을 때 아이브스 가이드 PCI의 베네핏을 보였고, 특히 이 메인 드라이빙 팩터로는 이제 이스케미아 드리븐 TRL, 타겟 레저 리바스큘라이제이션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기관에 또 한 번 CTO를 환자를 대상으로 400명 환자를 해서 메이스를 비교를 하였고요. 이 또한 이제 아이브스 가이드 PCI에서 베네피셜한 임팩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레프트 메인만 따로 모여가지고 한 1,700명의 대상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한 36개월 동안 팔로업 했을 때 아이브스 가이드 PCR의 베네핏이 보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두 번째 정도의 이후로, 세 번째 정도 이후로 레프트 메인에서 저희가 아이브스를 좀 선호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중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실 때는 디지털 레프트 메인에서는 아이브스 가이드 PCI가 효용성을 보이지만, OSTL이나 이제 미드 레프트 메인에서는 그 효용성이 조금 이제 적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컴프레스 PCI만 따로 모아가지고 메타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 이 또한에서도 12개월 베이스에서 아이브스 가이드 PCI의 베네핏 이펙트를 보였는데, 조금 더 재밌었던 점은 이제 ITT, 인텐셔스 트릿보다 펄 프로토콜에서 그 경향성이 조금 더 세지는 경향 보였던 점이 좀 재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삼성에서 퍼블리시드 데이터고요. 약 6,000명의 컴프레스 PCI 환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30%, 28%에서 아이브스를 필요로 하였고, 가장 많이 필요했던 레저는 이제 바이퍼케이션과 이제 레프트 메인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은 한 10년 동안 카디악 댄스만 팔로우 했을 때도 아이브스 수페리한 결과를 보였고, 그런 베네피셜 이펙트는 특히 레프트 메인에서 조금 더 프로미넌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첫 번째로 아이브스는 적어도 이제 진짜 필요로 하는 이제 네세시티가 있는 환자에도 적용이 되었고, 이러한 컴프레스 레저는 그 대상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번 주에 있었던 케이스고요. 저희가 이제 엔조를 찍고 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레전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다이고날부터 세트 하나하나 다 모두 다 살리면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리저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브스의 효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컴플렉스 레전에서 아이브스 PCI가 도움이 된 건 알겠는데, 과연 저희가 모든 환자에서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첫 번째로 보고되었고 이제 아답트 DS 레지스트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8,500명의 올커머, 아까 말씀드린 컴플렉스 PCI 외에도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이 중에서 약 40%가 아이브스를 사용하고 12개월 베이스에서 아이브스가 수페리얼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퍼블리시해서 데이터고요. 아이브스 XPL과 좀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을 하는데, 약 1,500명의 환자를 이제 모든 환자, 그 얼커머를 대상으로 했을 때 12개월에 이제 타겟 베스트 페일러를 보았을 때 아이브스 가이드 PCI 효용성을 보였고, 저희 아이브스 XPL과 비슷하게 메인 드라이빙 팩터로는 이제 클리니컬 드리븐 타겟 레저 리바스큘라이제이션에 기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컴플렉스 PCR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브스 XPL, 올컴을 대상할 때 얼티메이트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하자드 레시오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플렉스 PCI뿐만 아니라 이런 모두 올컴을 대상으로 한 얼티메이트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이제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한 180만 명의 메디케어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던 거고, 2008년도 3.0%부터 저희가 이제 2017년도 6.9%까지 굉장히 아이브스가 뭐 업앤다운은 있지만 아이브스 사용량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5.6%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많이 사용하는 센터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전체 PCI의 1% 미만의 프로시저에서 아이브스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이후에 뭐 1에서 5%, 5에서 10%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이 기관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렇게 아이브스의 사용량, 능숙도에 따라서 이런 프로시저 리저트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아이브스 가이드 PCI 효용성을 보였고, 이러한 포레스트 플러를 보실 때도 스탠스 타입이나 스테이블이냐, ACS냐, 그리고 컴플렉스냐, 넌 컴플렉스냐, 그리고 아이브스 사용량이 적으냐, 10% 이상으로 많이냐 차이 없이 전체적으로 아이브스 가이드 PCI의 베네핏은 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브스가 이런 비용도 좀 있고 프로시저 타임도 늘어나고 이런 사용량이 능숙도가 병원에 따라 차이가 났지만 많은 환자와 내전에서 베네피셜 이펙트를 보였다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이제 실제로도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의뢰 보였던 환자고 이제 을지병원에서 엔지오를 하였고 PCI를 하자고 했는데
세브란스에서 받고 싶다 해서 오신 환자분인데 환자 보면 이제 레프트 메인 바이프로케이션 지금 이럴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러한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외래에서 미리 이제 아이브스 같은 게 환자들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하면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입원장을 발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아이브스 가이드 PCI에 롱텀의 데이터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이제 아이브스 XPL이고요. 최근에 이제 5년까지 팔로우업이 끝나가지고 데이터를 보고를 하고 이제 롱 코로나리 레전을 대상으로 5년 동안의 메이스를 비교했을 때 아이브스에서 이제 베네피셜 이펙트를 보였고 이런 거를 이제 1년 미만과 1에서 5년 다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커머를 대상으로 했던 얼티메이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요. 비록 이제 5년까지 팔로우업을 하지 못했지만 3년에서 아이브스 가이드 PCI의 베네피셜 이펙트는 보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면은 아이브스 XPL 5년, 얼티메이트 3년 다 이제 롱텀 아웃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연구들의 조금 단점, 리미테이션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리피트 리바스큘레이션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이스가 타겟 베스 페일러가 차이가 났는데 메인 드라이빙 팩터가 이제 타겟 레저 리바스큘레이션을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러한 아웃컴의 차이가 리피트 리바스큘레이션 차이의 감소를 이었고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이 이제 모탈리티 리덕션에 아직 보여지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아이브스 XPL과 얼티메이트를 합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홍선지 선생님이 보고하셨던 데이터고 약 2,600명의 롱 코로나리 레전을 대상으로 했을 때 3년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타겟 레전 페일러가 타겟 레전 리바스큘라이제이션 같은 소프트 아웃컴 빼고 하드 아웃컴의 카디악 젠스만 팔로우 했을 때도 아이브스 가이드 PCI에서 베네피셜 이펙트 보였고 이제 이러한 하드 아웃컴의 컴포지, 카디악 테스트, MI, 스텐 트롬보시 3년 동안 팔로우 했을 때도 아이브스 가이드 PCI의 베네피셜 이펙트를 보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메디케어 데이터에서도 약 3.7년 동안 메디안 팔로우 했을 때도 아이브스 가이드 PCI가 베네피셜 하였고 아까 이제 한국 데이터고요. 5.3년 동안의 메디안 팔로우에서도 아이브스 가이드 PCI의 베네피셜 이펙트를 보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산에서 한 1,000명의 레프트 메인만 무려 이제 12년 동안 팔로우를 하였고요. 보시면은 한 75%에서 아이브스가 사용이 되었고 10년 동안의 데스가 아이브스 가이드 PC에서 베네피셜 이펙트를 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에서 단순 1년, 그 프로시저 리절트 외에도 약간 5년까지도 그리고 10년까지도 이제 베네피셜 이펙트를 보인 상태이고요. 이런 랜덤 스터디인 아이브스 XPL과 얼티메이트 10년 결과를 좀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아이브스 가이드 PCI의 베네피셜 이펙트를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아이브스가 이런 베네피셜 이펙트를 보일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스텐트를 넣고 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 파라미터를 아이브스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얼마나 스텐트가 잘 익스텐션이 됐는지, 각 혈관벽에 잘 부착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후에도 티슈 프롤라설 다이섹션 등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프로시아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이 없는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스텐트가 얼마나 잘 펴졌는지, 스텐트 익스펜션이 제일 중요하겠고, 이거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파라미터가 미니멈 스텐트 에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브스 XPR과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브스의 베네피셜 이펙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아이브스 대상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크라이테리아에 만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베네피셜 이펙트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연구의 이런 옵티마이징 크라이테리아가 좀 달랐고요. 아이브스 XPR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멈 스텐트 아레어가 디지털 레퍼런스 아레어보다 큰 경우, 그리고 얼티메이트는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5보다 크거나 디지털보다 90%큰 경우, 이외에도 플라크 버든이 적고 이제 엣지 다이섹션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크라이테리아를 정했는데 이러한 것을 만족을 하면은 이제 좋다는 걸 보여줬는데 두 랜덤 스터디 간의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좀 달랐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커머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베네피셜 이펙트를 보였던 아더트 DS 스터디에서 작년에 한 1,8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의 클로징 가압권을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이 10개의 크라이테리아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네, 보시면 유일하게 10개 중에 그 미니멈 스텐트 에리어에서의 베슬 아레어 분의 미니멈 스텐트 아레어가 아웃컴의 차이를 보이고 다른 파라미터는 차이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후오 카사브 모델부터 아이시메트리시티, 에센트리시티 같이 조금 실제로 인생에 적용, 바로 직관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다는 이제 단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아이브스 엑스페어가 얼티메이트를 작년에 좀 멀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이제 1,400명의 롱 코로나리 레전만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브스 가이드 PC를 했는데 28mm 이상의 스텐트가 필요했던 롱 코로나리즈를 대상을 하였고, 그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옵티멀 스텐트 익스펜션과 넌 옵티멀 익스펜션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근데 크라이테리아를 보시면은 조금 더 단순화해가지고 아까처럼 뭐 후보 카스타브 모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미니멈 스텐트 아리아를 절대값으로서 5.5나 5.0 제곱밀리미터 이상이 초과인 경우로 했고, 또 하나는 릴레티브 상대적으로서 뭐 미니멈 스텐트 아리아가 디스탈의 100, 90, 80% 초과인 경우, 그다음에 에버리지의 90, 80% 초과인 경우로 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크라이테리아를 비교를 하였고요. 이러한 크라이테리아를 기반으로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실제로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전에 아답트 DS보다 조금 더 이제 단순화하고 직관적인 크라이테리아고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7가지 크라이테리아 중에 미니멈 스텐트 아리아 5.5, 5.0, 디스탈보다 90%보다 큰 경우 이 세 가지만 이제 3년 그 클리니컬 아웃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리뷰어가 그럼 어떤 식으로 임상에 적용을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저희는 적어도 사이저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배슬에 대해서는 그럼 5.0 이상을 만족하는 목표로 하고, 저희가 어떤 혈관계 같은 경우는 절대로 5.0을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절대적인 크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적어도 디스탈의 90% 이상을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제 디펜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데이터의 재밌던 점은 저희가 그럼 아이브스를 보면은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임상적으로 클리닉 아웃컴의 차이가 있었던 건데, 아이브스를 봄에도 불구하고 한 50에서 65%밖에 그 타겟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 우리가 아이브스를 봐도 어떻게 조금 굉장히 이러한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랜덤 스터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해야 될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상태에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옵티멀 리저트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연구들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답트 DS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에서 아이브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이브스를 사용함으로써 PCI 스트래티지가 바뀌게 됩니다. 70%에서 그 스트래티지가 바뀌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큰 스텐트 벌룬, 프레셔도 충분히 올릴 수 있고, 긴 스텐트, 그리고 또 추가적인 포스트 알레이션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고 약 컴플렉스 PCR을 재생했을 때 28%가 아이브스를 사용하는데, 아이브스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포스트 알레이션이 조금 더 프리퀀트하게 사용됐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스텐트 사이즈도 좀 더 커지고, 랭스도 길어지고, 맥시멀 그 벌룬 프레셔도 충분하게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아이브스 엑스페일과 얼티메이트를 이제 멀지한 데이터로, 그러면 우리 그런 랜덤 데이터들은 어떤 결과를 볼까? 저희가 실제 임상보다 랜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게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옵티마이제이션 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하여 보였고요. 그래서 2,300명의 롱 코로나리 레전을 대상으로 하였고, NGO를 보면서 포스탈레이션 환경, 그리고 아이브스를 보면서 포스탈레이션 환경을 비교를 했을 때, 아이브스를 본 경우에서 저희가 충분히 큰 벌룬 사이즈도 충분히 크게 사용을 하였고, 벌룬 프레셔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 직후에 미니멈 루멘 다이아메트를 봤을 때 엔지오그래피를 하고 포스탈레이션 안 한 경우, 실제로 엔지오그래피만 하고 포스탈레이션 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미디어트 프로시를 아프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브스를 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큰 벌룬, 그리고 하이 프레셔 줬을 때 프로실 아웃컴이 차이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작은 차이이지만 롱텀하게 팔로우 했을 때는 프로실 아웃컴, 클리닉 아웃컴이 아이브스 가이드 포스탈레이션에서만 효용성이 있었고, 실제로 엔지오그래피 가이드 포스탈레이션은 저희가 엔지오를 보면서 포스탈레이션 하지만은 프로실 리절트나 롱텀 아웃컴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를 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산에서 보고했던 데이터고요. 약 9,000명의 PCI, 컴플렉스 PCI를 이제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아이브스를 시술, 바로 다일레이션 직전에, 프레다일레이션, 스텐트 사이징, 포스트 다일레이션, 이렇게 세 단계 사용한 환자들이 이제 IPSP 스트래티지를 사용한 환자들이라고 정리를 하였고, 이런 환자들이 약 30%에서 이렇게 모든 세 가지 단계에 사용을 하였다고 보고를 하였고요. 약 3년 동안 팔로우업 했을 때
아예 사용을 안 하고 한 단계만 사용을 하거나 두 단계만 사용했을 때보다 세 단계에서 모든 아이부스를 본 환자들이 롱텀하게 클리니컬 베네핏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런 프리다일레이션과 스텐트 사이징, 포스트 다일레이션을 모두 다 팩터로 넣었을 때는 이 두 가지보다는 포스트 다일레이션, 즉 결국은 저희가 스텐트를 넣고 나서 잘 다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을 때 조금 더 프레셔럴 이펙트도 있었고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에도 베네피셜 이펙트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보고했던 데이터고요. 이제 레프트 메인만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아이부스를 보면서 어느 정도 타겟에 맞추려고 노력한 경우, 아이부스를 봤지만 타겟에 맞추지 못한 경우, 이제 엔지오만 보면서 시술한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이제 아이부스를 보면서 타겟에 맞춘 경우에만 클리니컬 베네핏이 있었고, 특히 이제 아이부스를 보면서 타겟에 맞춘 경우에 이 기존 데이터들과 동일하게 조금 더 프리퀀트한 포스트 달레이션이 이루어졌고 조금 더 벌룬도 크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환자 한 달 정도 전에 데이터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PCI를 하고 엔지오그래피 보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익스펜션도 잘 되어 있고 프레셔 리절트도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아이부스를 보면은 약 MS 미니멈 스텐트 에러가 3.58 되지 않았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엔지오그래피만 보면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아이부스를 보면은 조금 더 저희가 잘 다지는 프로시저가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어드주벤트 벌룬을 3.0, 3.5, 4.0, 4.5까지 충분히 큰 벌룬을 쌀 수 있고 프레셔도 저희가 충분히 하이 프레셔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저희가 프레셔에 이제 임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충분히 벌림으로써 이미디에이트 폴스 프레셔 아웃컴에도 차이가 임프루브하고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결국은 저희가 아이부스를 봄으로써 조금 더 이펙티브한 프로시저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아이부스의 베네핏 이펙트를 알겠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기준으로 베네핏을 이펙트를 보이는지를 알겠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연구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딥러닝이 좀 많이 핫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아이부스에도 적용이 되었고요. 스텐트 다이미터, 랭크, 프레셔 볼륨 다이미터, 이런 볼륨 프레셔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머신러닝을 하였고, 딥러닝을 적용하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탠트 이퀄션, 미니멈 스탠트 아리아를 이제 프레딕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큐리시가 94%로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부스를 봤을 때 아까도 말했던 이런 마크로스픽하게 얼마나 잘 펴지고 다이미터, 에리어가 얼마 이런 것들 외에도 저희가 이런 플라크 스트럭처럴 스트레스나 이제 월시어 스트레스 등 이제 헤모다이맥 파라미터를 통해서 플라크의 프로그레션을 이제 예측할 수도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RCT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존 연구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컨퍼런스 레전에서 이제 아이브스카이, TCI의 효용성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저희가 컴플렉스 바이퍼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했을 때 투 스탠틱 스트래티지가 필요한데 아이브스를 보면서 한 경우와 엔지오그래피만 보면 한 경우에 대한 결과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리 이제 부가적으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런 코로나리 레전에서의 아이브스 베네피셜 이펙트도 있겠지만 이제 페리페랄에서의 아이브스의 베네피셜 이펙트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팬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아이브스와 엔지오가스 비교를 하였고 아이브스 가이드 PCI 1년 아픔에 영향을 주었는데 보시면은 아까 이제 코로나리 아답트 D에서 비슷하게 약 70%에서 아이브스를 보면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변화했습니다. 조금 더 길어지고 사이즈도 바뀌고 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fem팝 같은 경우는 이제 DCB가 메인스트림 트리트먼트를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고요. 이제 fem팝을 대상으로 DCB를 이제 임플란테이션 할 때 아이브스 가이드 PCI와 아이브스 가이드 프로시저와 엔지오그래피 가이드 프로시저를 비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아이브스 바이드 PCI가 첫 번째는 이제 컴플렉스 레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이제 이러한 효용성은 이제 얼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도 베네피셜 이펙트를 랜덤 스터디를 통해서 보여준 상태이고 단순히 프로시저 리절트를 좋아지게 하고 1년 아웃컴을 떠나서 이제 3년, 5년, 10년까지도 이제 롱텀 팔로업의 결과가 보고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네피셜 이펙트를 보여주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브스 카디 PCI가 도움이 되는지에서는 아직 랜덤 스터디는 없는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RCT 멀리 등을 통해서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가 아이브스를 사용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따를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정리를 잘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상학인데요. 네, 네, 그 아이부스를 보면 스트래티지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네. 그럼 아이부스를 안 보고 할 때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이부스를 본 것 같이 그냥 그런 스트래티지로 하면 사고가 나나요? 아니면은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아이브스 XPL과 이제 얼티메이트를 분석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뭐 사고가 난다는 것보다 교수님 조금 더 아이브스를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자신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하이프레셔 좀 더 주고 싶고 NC 블론도 충분히 큰 거를 사용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뭐 다이섹션이나 럽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주저하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브스를 보면은 이거 저희가 이런 3.0 스탠트를 넣는데 실제로 베슬이나 에리아는 3.5까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했을 때는 조금 더 NC볼은 3.5를 쓰고 뭐 프레셔도 이런 3.0을 썼을 때도 좀 높이 올릴 수 있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좀 프레셔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이제 퍼블리시가 아마 세트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도 엔지오그래피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부스 라이크 아이부스와 비슷하게 충분한 프레셔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따라 하려고 한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결과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결과를 보이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브스를 보지 않으면은 조금 더 좀 평범하게 주눅드는 면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은 그런 프로시저를 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네, 자신 있게 프로시저를 못한다면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될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요새 스탠트가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실제 이벤트 레이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낮은 이벤트 레이트를 아마 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팔로업 듀레이션이 좀 길어야 될 가능성도 많고 여러 이제 스터디 파퓰레이션이 좀 많아져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지금 거의 뭐 논문은 다 써가지고 저희도 OCT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좀 보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저희가 언더 익스펜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버 익스펜전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데이터들을 조금 보일 수 있는데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런 걸 보면은 저희가 그냥 루틴하게 스텐트를 그냥 괜찮은 데다가 다일레이션 시키는 것보다는 아마 이런 영상을 보고 실제로 좀 언더 익스펜전이 된 부분만 타겟팅을 해서 좀 오버 익스펜전, 그 익스펜전 시키고 그다음에 마라 포지션이 심한 경우만 좀 이런 익스펜전 시켜서 스텐트를 이제 베스롤에 붙여주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매티큘러스한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주 교수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들리시나요? 네네. 네, 제가 항상 너무 잘 들었고 항상 궁금한 게 분명히 아이브스로 치료를 하면은 훨씬 결과가 좋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뭐 좋은 페이퍼에도 많이 실리고요. 근데 현재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환자들한테 보험 적용이 돼야 더 폭넓게 쓰고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하고 이제 유러피안 둘 다 지금 최근에 우선 2A까지 올라오긴 한 상태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보험 문제나 프로시저 타임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있고요. 지금 2A는 이제 스탠트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시저 후에 얼마나 스탠트가 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까지 2A까지 올라와 있고 이제 레프트 메인에서도 어느 정도 2B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이상은 아직은 1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특히 프로시저 할 때 뭐 아까 환자처럼 아예 차병을 엔지오를 하고 온 경우에는 외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지오를 바로 하고 스텐트를 결정하게 될 때는 이제 다시 나가서 보험 문제 뭐 저희가 비용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계속 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효용성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 이슈는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보험 재정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걸림돌이 현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 자체가 좀 그래도 고가의 어떤 장비 카테타 비용이 좀 고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조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추후에는 아마 보험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재처럼 놔두는 게 좋을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실 삭감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보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홍명기 교수님 계신가요? 홍명기 교수님 계신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전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혹시 더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셨고 특히 홍명기 교수님이 아마 예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하셔서 아마 굉장히 선도하는 어떤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어떤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뭐 더 노력을 해서 아마 저희 기관에서도 아마 더 노력을 해서 아마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이상으로 서핑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